안녕하세요. 3월 19일 수요일 뉴스 캐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부분적 휴전 합의했습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 승리를 견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예정입니다. 한국이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법원 원장이 트럼프의 연방 판사 탄핵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전화 혜택 신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법원이 머스크의 USAID 해체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국내 트랜스젠더 금지 명령에 차단을 걸었습니다. 메릴랜드 체스픽만이 보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사의 수니타 윌리엄스 우주비행사가 9개월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관이 케네디 암살 사건 비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부분적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서 추가 협상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브렌다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화상 통화를 통해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부분적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군에 즉각적인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추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맞습니다. 양국 정상은 흑해에서의 해상 휴전을 위한 협상을 곧바로 시작하고 나아가 전면적 휴전 협정까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협상 결과를 두고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나 나토 가입 철회 등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의 진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영토 문제는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4개 지역을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지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나토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배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전쟁의 전환점이 될지 지켜봐야겠군요. 한편 이를 두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브렌다 기자, 감사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쿠르스크를 탈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북한군의 활약이 꼽혔습니다. 북한군은 지난해 10월 파병된 후에 특수부대를 포함해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전술을 펼쳤고 러시아군과 합세해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했습니다. 북한군은 고유의 정밀한 작전 지도와 향상된 장비로 우크라이나군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결과 쿠르스크의 주요 거점인 스베르들리코보를 점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4월 2일 각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할 예정이며 지저분한 15라는 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와 검역 제도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연방판사 탄핵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사법 판결에 대한 불만은 항소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판사 탄핵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은 판결을 내린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를 비난하며 그를 급진 좌파 판사라고 지칭하고 탄핵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미 연방 판사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폭력과 협박은 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덴버의 이민권리운동가인 지넷 비즈구에라가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의해서 구금되었습니다. 그녀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대피하며 주목을 받았고 그 후 이민자 권리 운동에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이번 구금은 그녀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박해로 간주되며 일부는 아이스가 적법한 송환 명령 없이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덴버 시장은 이를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보장국 SSA는 전화로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통한 신원 확인이나 현장 사무소 방문을 요구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 서비스의 인력 감축과 사무소 폐쇄로 인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사회보장 축소 시도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머스크의 USAID 해체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메릴랜드 연방판사가 일론 머스크와 미국 도지 서비스가 국제개발처 USAID를 해체하는 추가 조치를 임시로 금지했습니다. 판사는 만약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USAID가 본래의 본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도지가 직원들의 이메일과 접근 권한을 복구하고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축소 계획에 대한 제동으로 평가되며 미국 내 정치적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명령이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이 정책이 군사 준비 태세와 무관한 편견에 기반했다고 지적하며 시행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헌법적 권리를 지킨 의미 있는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보호청 EPA의 예산을 65% 삭감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체서픽만 보건 사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체서픽 베이 재단의 힐러리 하프 파크 대표는 이러한 조치가 보건 노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PA의 체서픽만 프로그램은 연방과 주정부, 비영리 단체가 협력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약 1억 8,3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예산 감축이 현실화되면 굴 서식지 복원과 오염 관리 등 핵심 사업들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일 대비 260포인트 하락한 41,632포인트, S&P 500은 1.07% 내린 5,628포인트, 나스닥은 1.66% 급락한 19,5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4원 상승한 1,464.8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시장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의 이사회를 교체하고 빌 풀티를 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두 기관의 정부 통제 종료를 앞둔 사전 정비로 해석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 프로젝트 엔지니어도 새 이사로 합류해 논란이 일었으며 개인정보 접근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보수 진영은 민간 주도의 시장 전환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금융시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빈곤 지역의 소규모 은행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개발 금융기관 기금 CDFI 펀드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서명된 행정명령은 정부 규모 축소를 목표로 하며 비핵심 기능을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CDFI 기금은 1,40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보조금, 세금 공제와 채권 보증 형태로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왔으며 특히 공화당 지지 지역의 소규모 은행들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우주비행사 수니타 윌리엄스와 베리 윌모어가 286일간의 우주 임무를 마치고 멕시코만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원래 8일 일정이었던 이들의 임무는 보잉의 스타라이너 캡슐의 기술적 결함으로 9개월로 연장되었고 결국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을 이용해 귀환하게 됐습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나사는 기술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윌리엄스는 임무 중 2차례의 우주 유영을 통해서 여성 우주비행사 최장 우주 유영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관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이번 자료 공개는 1963년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공식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CIA와 FBI가 암살 전 이루어진 리 하비 오스월드의 멕시코시티 방문을 면밀히 감시했음에도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당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냥해 공습을 계속 감행했습니다. 가자시티와 칸 유니스 등지에서 폭격과 헬기 공격이 이어졌으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군사기지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선박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휴전 복귀를 촉구했지만 기존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스라엘과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일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몇 분 미소 짓느냐가 인생의 유일한 척도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미소 짓는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